지금 한국 물가가 미쳐버렸죠. 서민 음식이라는 짜장면이 지금은 꽤나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0원 이하로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짜장면이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니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먹으려 치면 3만원은 우습게 넘어버립니다. 집에서 사서 해서 먹으면 좀 싸다 싶죠?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사려고 해도 재료값이 후덜덜한데요. OECD 중에서 세 번째로 먹거리 물가가 높아서 마트에서 장볼라 치면 10만원을 안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품목에 비해 과일만 혼자 보법이 다르죠. 사과 한 박스의 이 가격이 실화입니까? 1984의 작가 조지 오웰이 빈곤의 특이한 해악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돈을 쓰려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제 신선 제품은 고소득자의 특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력이 떨어진 소비자들에게 금사과를 먹을 여유가 있을까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비싼 신선 제품보다는 값싼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요. 과연 물가만 오르고 있을까요? 물가도 올라, 기름값도 올라, 공사비도 올라, 그래서 부동산도 올라. 문제는 내 임금은 안 올라요. 지금은 대인플레이션 세계를 맞아서 해외에서도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보자면 뉴욕에서 마라탕 하나가 10만원입니다. 마라탕 대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인분 마라탕이 저 정도입니다. 미국도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안 내리고 있고, 특히 아르헨티나는 오늘이 저점일 정도로 물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물가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일본의 물가 상승입니다. 몇 년 동안 물가 상승하고는 영 2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조금씩 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며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가 상승과 초고령 사회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 물가 상승,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버무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돈가스 가게 비극이란 말로 커뮤니티에 돌던 글이 있습니다. 일본 야후에 올라온 기사인데 가성비가 좋던 돈가스 집들, 그러니까 가격도 싸면서 퀄리티도 좋았던 돈가스 집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게를 물려줘야 하는데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가게를 받아낼 젊은 인구가 없던 것입니다. 그럼 그 가게를 왜 운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운영한 겁니다. 진짜로 남는 게 없는 장사였던 것이죠. 단순히 소일거리나 용돈 벌이라 운영을 했던지라 마진을 남기지 않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바로 세키문 시카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곧 정신 수양이고 자신의 완성이다. 욕심을 버리는 게 행복이 있다는 진리이다. 일하는 것이 곧 돌을 닦는 것이다 라는 사상을 만들어낸 이시다 바이간, 에도 시대의 경제 사상가이자 일본의 상도를 완성한 인물입니다. 노동의 고귀함을 단순히 돈이나 벌자고 하는 차원을 넘어 돌을 닦는 거라고 주장한 이 사상은 공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죠. 이시다 서생의 어록을 보자면 노는이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대표 어록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봤다 싶은데 이거 열정페이입니다. 누가 도 닦으러 회사에 간답니까? 최저임금도 못 미치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각이죠.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자 아주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전 일본에는 이런 사상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근면한 일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쇼 겐메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한평생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다.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 직장 동료는 또 하나의 가족. 그래서 일본에 가면 몇 대째 장어 덮밥집, 5대를 내려온 칼국수집 등 한번 태어나버리면 뼈를 묻고 가업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5대 일본도 장인도 존재할 만큼 3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러한 정신은 일본의 성장 동력의 근원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혼신의 힘을 담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일본의 모노주쿠리 정신으로 워크맨으로 세기를 씹어먹었던 소니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끈질기게 집요한 기술로 일본의 장인 정신은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냈고 한때 일제하면 세계에서 먹히는 국가 탑 브랜드였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도요타, 캐논 등 몇몇 브랜드는 아직도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정신이 독이 되고 있는 상황.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트렌드가 되면서 이러한 모노주쿠리 정신이 오히려 일본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잉기술, 과잉품질이라도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지금처럼 알리나 테무가 물량으로 때려버리면 결국은 사람들은 가성비를 찾게 되는 법이죠. 다시 돈가스 가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이쇼 겐메이, 세키문 시카쿠 사상의 영향을 받은 나이가 많은 점주들은 이익이 안 나는데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출금을 다 갚았고 노인의 생활은 연금으로 지탱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연금으로 낮은 금액의 돈가스를 먹을 수 있었던 셈이죠. 따라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게를 물려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으로 꽤나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안정된 물가에 임금도 오르지 않아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금기였습니다. 질 좋게 만들고 가격을
가격을 올리면 그대로 가게 폭망.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가게 음식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렴한 식사를 제공했던 노인분들은 이제 점점 쇠퇴해짐에 따라 더 이상 서민 음식은 차차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히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민 음식은 사라질 거란 예측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일본의 상황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하는데요.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출산율 0.7이라는 가히 경이로운 숫자로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일본은 약 1.3명인데 비해 0.7명은 딱 반타작이네요. 물가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 시국에 순댓국이 3,000원, 4,000원?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건 결코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시장에 가더라도 떡볶이 순대 조합도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순댓국이 5,000원, 6,000원 하는 곳은 보조금이 없다면 불가능한 운영입니다. 마진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더 이상 10,000원의 행복은 없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연금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취미로 서민 음식을 제공한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처럼 간다면 곧 우리나라도 가격이 싼 백반집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괴가 비슷한 우리나라의 상황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삶이 퍽퍽한데 더 이상 물가가 안 올랐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